예,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코스피가 47포인트 올랐습니다. 3,194, 3,200선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코스피 1.5, 코스닥 2%의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돈이 모이는 곳, 관심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입니다.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충격 이런 것들을 딛고 주가가 다시 강하게 오르는데요. 오늘 부장님과 함께 저희가 주목하는 두 기업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에코프로 BM입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좀 움직이던데요. 원전 동향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이런 설정하는 것에 원전이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살짝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전력 쇼티지 부분이 역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사안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캐펙스가 급증하고 있고요. 이번에 빅테크들이 2분기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 투자 금액 자체도 더욱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 외에 메타라든지 다른 종목들, 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캐펙스 증가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전력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전력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폭염 등을 포함해서 전력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올해 상반기였죠. 내년 정도에 26년 정도 하반기에는 전력의 쇼티지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확보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원전을 좀 굉장히 중요시하게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지분 취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원전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요. 국내에 결국은 신재생은 풍력이나 다른 쪽도 같이 가겠지만 아무튼 원전 쪽이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원전 설비 용량 같은 경우는 23년 말 기준 416기가와트에서 2050년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까지 가는 경우에는 2050년에는 원전 설비 용량이 2배 정도 이상인 1000기가와트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올해 체코 2기를 시작으로 26년 해외 2기, 그리고 27년에도 해외 2기, 그리고 29년에 국내 2기 등의 수주 확보가 지금 두산 에너비 쪽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4조 원 이상의 대형 원전, NSS, 그 다음에 STG 이런 대형 원전에 관련 기자재 수주도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의 협력 등을 통해서 향후 5년간 60기 이상의 SMR 수주 가시화도 글로벌에서 SMR 파운드리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또 시장이 확정돼 예상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경우에 유럽에서 지금 확장 추세입니다. 여기 때문에 주기기 제약 등의 어떤 기재재 실질적 공급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웨스팅하우스의 분석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형 원전, NSS, 그다음에 STG 같은 이런 기자재 수주가 가셔야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SMR 중소소형 원전 이 부분도 본격적으로 좀 더 기가 이제 수주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이야기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주가 수준이 좀 천천히 갈 수는 있어도 우상향 그림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증권사가 이미 목표 주가 10만 원 정도까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여전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의 동향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전 대표주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이죠. 좀 아쉬운 것은 여타 그 원전 관련주들이 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올라오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부품주 이런 거는 시총이 여전히 좀 작은 상황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목해 봤고요. 다음은 에코프로 BM인데요. 2차 전지가 이 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ESS의 선전 등으로 인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 BM은 실적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 나왔네요. 네,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급등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적자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으로 보였습니다만 실적이 그래도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삼성 SDI가 테슬라향 ESS에 대한 수주 관련 설이 시장에서 좀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오늘 실적이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보다 좀 잘 나온 부분 그리고 삼성 SDI의 수주설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점쳐지면서 주가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6월에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둔화세가 가속됐었습니다. 관세 인상의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타격을 준 것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에는 또다시 $7,500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좀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도 지금 영국이나 독일,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강세가 지속되고는 있긴 하지만 유럽 쪽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차들의 대부분들은 상당히 좀 싸게 거래되는 좀 아주 저렴한 어떤 그런 가격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가 EV 판매가 강세를 보인 것이 유럽 쪽의 성장의 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3사의 유럽 공장 가동률은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유럽 쪽에 뚜렷한 신차 출시도 없기 때문에 조금은 수요 부분에서 유럽이 좋다고 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종 주가는 6월부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같이 일부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 급등각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수급의 공백 이슈 이후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쇼커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적과 하반기 전망은 아직까지는 전방 산업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오히려 ESS 쪽의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고 또 삼성 SDI도 테슬라 쪽의 ESS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좀 돌고 있기 때문에 ESS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 전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ESS로 가는 부분이 맞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슈가 또 주가에 반영되고 나면 실질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실적 전망치 하향 리스크가 조금 더 있다는 점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 향의 배터리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고 ESS 생산이 좀 본격화되면서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드 바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조금 더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실적에 대한 전망치 상향 조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 다 강합니다. 그 가운데서 에코프로 BM이 11.6%로 제일 강하고요. 삼성 SDI도 10%입니다. 사실 ESS에 대한 것들을 많이 주목했고 그 앞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있었는데 삼성 SDI도 ESS가 부각되면서 새롭게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에코프로 BM 두 종목 분석했고요. 네,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있었던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겁니까? 다시 리스크온 분위기로 가도 됩니까? 그렇다면 섹터 전략은요? 양도세 관련 쪽은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물론 민주당 쪽에서 좀 원점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확정이 됐지 않기 때문에 긍정 편향적으로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어렵다는 거고요. 정책이란 것이 한번 뱉고 난 다음에 이걸 돌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고용 충격을 딛고 반등을 했는데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8, 90%까지 급증하고 있어서 역시 배드이즈 구수로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성 인하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국면이기 때문에 여타 경기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올 경우에는 역시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불안을 다시 주가에 반영하려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한 부분이 있고요. 나쁘게 나왔을 때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이게 더 나빠지면서 침체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페드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뷰가 역시나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 경기의 절대적인 모멘텀은 아직은 양호한 추순이고요. M7을 필요한 여러 가지 EPS가 다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고밸류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월에 고용 냉각발 주가 급락 시기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가에 대한 급락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 9월 중에 상호관세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증시는 다소 좀 8월달 변동성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다만 빠질 경우에는 다시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놔두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재상향이 될지 10억 원 유지가 될지 확정될 수는 없는데 금주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윤곽이 이번 주 7일 목요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 정책위에서 3일 동안 당내 의견을 수립한 뒤에 여당 신임 대표에게 목요일 중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목요일 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목요일 전까지는 과세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 긍정 편향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부분도 역시 타이트한 고배당 기업 조건이라든지 35%의 상향 조정도 아직도 관건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5인 중에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 성향 때문에 이항이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관련된 배당 성향 개선과 결부된 사안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네. 다만 뭐 금리 인하기로 접어든다면 뭐 빅테크 관련도 좋겠지만은 지금은 좀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올라온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거든요. 이쪽도 지금 금리 인하기에 네. 성장주로서 하반기 모멘텀을 가지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머닝 종목 이야기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